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권일익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9-482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개정을 통해 션샤인 테마파크 내 개별 시설물 관리 운영 사무를 공단 위탁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 운영 수익금 납입기간 현실화 및 조례 제정 다시 부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공단조례 제20조의 공단 수행 사업에 션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시설물 관리 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공단조례 25조 1항에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납입기한이 현재 그 다음 날까지인데 실제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기 힘든 항목들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단 수익금은 대부분 시설 이용료로 현금 계좌이체로 들어오는 돈은 다음 날까지 시 관련 부서에 세입으로 납입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산 후 납입이 되고 있고 공단 운영으로 인한 국시 환급금이나 통장 예금이자 등은 분기별로 일괄 납부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입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 부칙 관련 개정입니다. 부칙 기조는 2006년 본조례 최초 제정 당시 설립 출자액을 2억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단 설립 시 출자액인 3억 원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4조에 있는 상임위원 관련 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별도의 기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 등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신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납입 기한을 그 다음 날까지 자구를 삭제를 하면 우리가 뭐 세입이나 또 귀속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날을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는 신속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으로 그 현금은 수익이 발생한 날 이길까지 납입하고 다른 재비용, 재반비용 어떤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부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5일 이내 납입하는 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5일 이내로 개정하고 정관의 그런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예, 정관은 우리 시나 행정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항인 거는 맞죠?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예. 저희 경영관리팀에서 정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경영에 관한 제반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 개정 사항도 저희 시의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도 할 수 있고 저희도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 승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회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일까지 다음 날까지라 하는 말을 삭제를 하는데 물론 의회는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상위법에 지체 없이 하의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부가금이라든지 그런 단체보험 환급금이라든지 계좌 수익금, 국시 환급금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해서 저희들 정관에 삽입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지만은 예외 사항이라는 건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또 조례의 대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조금 약간의 일부 개정 조례 안에서 그 다음 날까지를 삭제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조금 편의성을 위해서 좀 기한을 명시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도 좋고 한데 꼭 다음 날 하니까 너무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지체 없이 하면 어떨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승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운영 수익금 중 다음 날까지 납기하기 어려운 항목에 인해 납입 기한을 명시한 조항인 안 제25조 제1항 중 그 다음 날까지 자구를 삭제한 것이나 지방회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수익금 출납운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행정의 편의성에 치우쳐 방만히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고 정확한 세입 산출을 위하여 즉시 납입할 수 있도록 납입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25조 제1항의 하며 지체 없이로 수정하고 그 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서키혁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배신교 의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상정 제11항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원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의안번호 9-490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시설 점검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설주의 의무사항, 그리고 점검 시기와 설치 지도 요원의 자격과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제정 조례안과 141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144페이지 비용 투개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안번호 9-491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특정 성별 영향평가 결과 성별 고정관념 등 성차별적인 용어로 개선을 권고한 윤락행위를 성매매로 수정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1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가항의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지를 성매매를 하거나 할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4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와 148페이지 관계법령, 그리고 149페이지 비용 투개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의안번호 9-492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비자권익위원회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조항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 운영자 측과 사용자 측의 기책 사유로 인한 경우 모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하고자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제1항의 제1호에서 3호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제1항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경우와 수강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2페이지 조례 일부 개정안과 15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154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관계법령, 158페이지 비용 투개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 제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페이지 의안번호 9-493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의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복지 일자리의 참여형과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의 특화형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60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사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안번호 9-494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코끼리 어린이집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재계약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코끼리 어린이집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자는 개인 노수경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628만 6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의 선정 방식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171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쓰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요 기존에 지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80% 한도 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1번에는 비용 발생 요인에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정무근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인 밀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1호에 보면 연평균 소요 예산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해 5개소 400만 원 한도로 해서 5개소를 지원해 주면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그래서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1억 미만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석경 의원님. 예, 금방 정무근님 말씀하신 게 보면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미첨부 사유에 있는 이 내용이 1번에 비용 발생 요인으로 가서 요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 3번에 미천부 사유에 1억 미만이므로 미천부의 사유에 해당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서기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유서 작성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서식과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수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조례 규정을 간소화, 명확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한번 살펴보니까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의 근거 법조문 거기 보면 현행에는 거기 제16조 운영지원에 제2항에 거기 보면 단체의 제1항에 따라 그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제16조 운영 지원에 보면 그 제3항에 거기 제3항에 보면 예산 거기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을 좀 추후에 정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16조의 그 청소년 수련관에 제가 지금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그 조례에 대한 문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민간 위탁을 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대한 이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 조항 근거를 아마 그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그 일부 개정하는 이 조례 안에 대해서만 있는데 차후 검토해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소년 활동 진흥법
하고 그렇게 하면 좀 검토를 해서 그 차후에 뭐 정정해야 되면은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16조가 이게 그 우리 손재란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근데 이게 제 4망이 돼야 되는데 2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4망으로 오기를 정정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 조례 일부 개정할 때 요 오기된 거는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개정하실 때 오기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1항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요 청소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산출 근거를 제출 안 해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만약에 이게 또 위탁을 새로 한다고 하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나 뭐 이런 게 뭐 성과나 뭐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데 대한 그 의미를 재위탁이라고 해석을 하지 못한 어떤 업무 연차에 조금 부족을 해서 그래서 성과 평가 결과서는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위탁 기간이 도래됨으로써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매년 그 2024년도에는 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탁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결과 그 운영은 모두 다 그 점검 항목에 따라서 준수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다음에는 우리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업무 연차를 더 철저히 해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점검표를 봤는데 그 점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개 뭐 위탁이 아니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위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체 평가라도 좀 실시를 해서 좀 더 근로자들이 좀 질이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더 정확성과 그리고 일을 하시는 장애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2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본 동의안은 뭐 5년간의 위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능은 하지만은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할 수 있는 기간도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예? 우리 시장님 임기도 4년밖에 안 되고 이게 중간에 자체 평가라든지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의 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더라도 중간 평가를 한 번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정무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 이 위탁을 결정할 때는 그 보건복지부의 그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5년으로 한다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또 뭐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이 얼마나 어느 쪽이 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중간 평가를 하는 방법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보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뭐 돌봄, 널봄 해가지고 요즘 그 정책들이 무수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저출산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동 사항이 있는데 이 5년을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2년 내지 3년 정도의 중간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배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배신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에 보면 위탁 시설의 개요를 보면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26명입니다. 한 30% 정도가 수요가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구 감소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있어야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존재한다고 보면 뭐 영업이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지도나 뭐 특히 안내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지금 코끼리 어린이집이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대 현원은 26명입니다. 충족률이 저희들 계산해 보면 한 72%가 나오는데 지금 아동이 계속 저출산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동 보육의 대상 인원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 지금 어린이집 42개소의 어린이집의 그 정원 충족률이 한 55%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집이 더 많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지원의 규정은 아이 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지만 아마 아이들한테는 더 나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아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각 그 어린이집마다 현재 정원에 현원에 있는 아이들이 뭐 저희들이 그 보육 정책에 맞게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들 어린이집 관리에 더 어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하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의 뭐 차이점은 있습니까? 입소를 원할 때? 차이점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예, 대부분 그 자기 거주지 주택에서 가까운 데로 아이들을 보내니까요. 뭐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반 사립보다는 국공립이라고 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는 항상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또 안전한 시설에서 아이들을 교육과 또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잘 또 관리하셔가지고 정원이 다 찰 수 있게끔 우리 밀양시에 으쌰으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배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지명입니다. 174페이지 의안번호 9-495호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모로 선정된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 민간 위탁되어 소통협력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대 사무관에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소통협력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으며 올 12월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소통협력센터를 운영 중인 공유를 위한 창조와 26년까지 2년간 계약을 연장코자 합니다. 재계약을 위해 소통협력센터의 성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0점 만점에 81점을 받아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재계약이 되면 앞으로 2년간은 그동안 해왔던 내년 9월 오픈 예정인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소통협력 공간 운영 관리를 위한 2단계 공모사업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일관성 있게 가지고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경남의 거점 공간인 소통협력 공간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공유를 위한 창조와 재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밀양소통협력센터와 우리 의회와 소통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밀양 시민과의 소통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참여 인원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소통협력센터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의 문화도시센터와 협력을 한다면은 더 좋은 사업을 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6차 산업과의 밀양물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또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밀양 우수한 밀양 농산물을 선전도 할 수도 있고 농민들에게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을 제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정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현장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6차 산업과와 관광진흥과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와 다 같이 지금 밀양대학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주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충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관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 이런 쪽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정무건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날 토요일 날 본 의원이 한번 가봤었는데 부지사님이 그날 오셔가지고 과장님 아마 현황판을 들고 설명하시는 걸 봤고 그날 우리 밀양 부시장님도 오고 계시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도의 행정부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밀양에 한 번도 아직까지 방문을 하시지 않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시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주말에 밀양을 한번 오시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을 하셨고 밀양대학교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셔서 밀양대학교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2차 내린 물결 마켓 공연 행사도 보고 했는데 본 의원도 많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가봤을 때에 SBS 방송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고 특히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걸로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또 아기를 데리고 젊은 주부들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억수로 많이 왔더라고요.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그 주변의 환경이 아직까지 소통협력 공간을 리모델링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어수선하게 보이고 뒤쪽에 가보니까 그날 우리 의원들도 갔습니다만은 올해 또 몇십 년 동안 이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철문이 녹이스럽고 어떤 거는 완전 부패해가지고 사가 있는 그런 정도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참 좀 미리 그런 1층을 할 때 지금 1층 어느 정도 좀 협력 공간에 조금 리모델링 한 걸로 해가지고 아마 진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놨으면 참 안 좋았겠다 하는 좀 판단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차 트렁크를 이용해서 자기 집에 쓰고 있는 그런 소지품들을 팔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고 또 다른 일반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놨던 그런 부분들도 판매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어떤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런 행사를 운영한다면은 정말 우리 밀양에 나는 많은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그 특산물을 참 이틀 동안에 참 이렇게 나일에서 팔고 이래 하는 그게 되었으면은 정말 우리 밀양에 많은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되고 수익도 많이 올랐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뭐 오늘 오후 4시에 언론한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언론을 해가지고 밀양이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 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이런 물건을 하나 사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아마 아이디어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재당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사무관은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쯤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은 다 정비될 것으로 보고 아마도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농산물 부분도 저희가 사실 6차 산업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6차 산업과에서 외부에 농산물 판매 행사가 다 잡혀 있어서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여를 하지 못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같이 참여를 해서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저희 지역의 특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잘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찻집도 보니까 차가 그 뭐 커피 말고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겠는지 몰라도 다른 어떤 종류의 그 차들은 다 매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물론 뭐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그리 됐는지 몰라도 차만 커피만 있다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쉽다 하는 측면에서 잘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행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평일 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 한 번도 이런 걸 운영해 보지 않은 경험 없는 사람들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기에 솔드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불편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저희 복합문화공간은 다들 오셔서 아침 10시부터 줄 서서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고, 평일에는 운동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행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들은 저희가 주말에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값이 본인이 느끼기로 물론 뭐 다른데 어떤 그 찻집에서 파는 가격을 따진다면은 뭐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 밀양 대학교 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찻집 운영은 조금 그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격을 조정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가 많은 예전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한 잔 마실 때 물론 뭐 분위기는 좋고 했는데 좀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SBS의 근로서울하고 다 컨설팅을 받아서 근로서울에서 적정한 가격을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나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해지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진짜 주말마다 또 방영을 타서 그런지 몰라도 또 많은 외진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니까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배신교 위원입니다. 여기 저는
제가 가보기도 하고 현장을 보면 그 유모차나 뭐 캐리어나 끌고 와서 카페를 이용한다거나 12달을 이용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보면 막 이렇게 유모차 끌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 아기 엄마들이 엄청 많거든요. 앉을 데가 없고 쉴 데가 없으니. 그리고 커피를 사서 12달 위에 올라가서 그 공간 마련해 놓은 것이 좌석이 그 자리에 테이블이 몇 개 안 되니까 가지고 다 밑으로 오는 거예요. 밑으로 와도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서 먹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벤치나 이런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주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뭐 경사로를 조금 뭐 만들든지 엘리베이터를 좀 더 빨리 좀 착공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 이제 유모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소통협력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 최대한 그 공간 리모델링 되기 전이라도 엘리베이터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이제 캠퍼스 주변에 시민들이 오셔서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벤치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행사 때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외부에 그 이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동 화장실이 철거가 되고 없죠. 그러면 7시, 8시, 9시 되니까 거기 문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 편의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카페 운영이 9시 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캠퍼스 안에 9시 이후에는 저희 경비 시스템이 가동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와서 뭐 활동하실 수 있다든지 이런 조건은 지금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원으로 꾸민다고 하면 24시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좀 전 정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셔서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어안번호 9-496호 한옥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옥 고택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한옥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 업체의 민간위탁호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이며 위탁 시기는 2025년 3월경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에 체험, 숙박, 음식 등 관광 콘텐츠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182페이지 위탁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104만 원 정도입니다. 18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검토 결과 밀양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한옥 관광 컨텐츠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4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예, 근데 이제 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개 지역을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도유형 문화재하고 도문화재 자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무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도유형 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는 유형 문화재가 조금 윗단계여서 해산 서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약간 지원하는 시설이고 문화재 자료는 그 하위 단계로서 그렇게 예산 지원이 좀 없는 그렇지만 문화재를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유형 문화재는 이제 도문화재 자료보다는 한덕 위에 있는 그런 시설이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원이라는 곳은 9개 정도가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의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해산 서원은 9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말 500년 이상 된 차나무도 있고 우리 밀양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엄청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화재의 소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머지 오연정이라든지 안시고가, 허시고가 같은 경우에는 도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또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 교동향교의 손대식 시고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도문화재 자료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문화재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많이 아낀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해산서원은 혹시 여기서 뺄 수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정무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이 100% 맞긴 한데 이 해산 요새 지금 문화재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도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그 방향을 좀 전환되고 있어서 저희들 해산손도 지금 이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됐고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잘 문화재를 보존해 가면서 체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 얼마 전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숭례문, 남대문이죠, 그죠? 남대문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국민적인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런 그 관광객들의 실수로 이 문화재가 소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문화재가 손실이 된다면 위탁을 받은 저 밀양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현장 위탁을 줄 때 그런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숙식을 하다 보면은 무슨 그 바베큐를 해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야식을 뭐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라면 같은 거를 뭐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보면 이 4개의 기간을 3년간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인건비 또는 운영 물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데 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민간 위탁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런 형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손대식 씨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같은 밀양시에 사는데 여기 오현정 안시고가 해산서원 허시고가는 이렇게 바뀌어서 차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정무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손대식 씨 고가를 사용하시는 분은 좀 이렇게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본인의 방향성대로 해서 지금 이제 매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서 자율권이 많이 보장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저희들 환경정비 인건비를 조금 지원받으시는 업체는 저희 밀양시에서 가고자 하는 관광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과 긴밀하게 계속 어떤 회의를 해나가면서 밀양시 한옥 전통 문화의 관광 트렌드에 같이 발맞춰 나가는 이런 방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가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물품의 내용을 보면 실내 장식 물품 등 이래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인데 매년 이게 이렇게 장식물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 번만 들어가면 끝입니까? 인건비는 매년 들어갈 예정이지만 운영품은 최초에 한 번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첫 해에는 1억 1,1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 2년 차부터는 7,100만 원의 예산을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100만 원에서 뭐 최저 인건비 조금 인상되면 조금 더 방년되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경정비라고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8개월 이상은 안 합니까? 이용을 8개월만 딱 이용을 하는 겁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1억 1,100만 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3월 정도부터 운영이 되니까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한 2개월 정도는 자기들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해부터도 저희들이 12달을 계속 근데 의회 간담회에서 다른 의원님께서는 12달을 다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지만 한 4개월 정도는 풀이 좀 안 자라는 시기에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 지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 다시 원인 간담회라든지 별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약간 인상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풀이 자라지 않은 시기권은 지원하지 않았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그 환경 정비에서 그는 뭐 풀을 베고 뭐 풀이 아니라도 뭐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 풀은 없지만 낙엽이 많이 날릴 것이고 낙엽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한다면은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신청 자격이 최근 5년 이내에 체험, 숙박, 공연, 음식 등 관광 콘텐츠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을 그 신청 자격자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보너스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되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왕이면 이거 하나의 관내 업체에게 맡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보입니까?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무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단장에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들어와 주면 가장 좋겠고 아니면은 그 대표성을 띠는 단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부북이나 산외 그 단장의 면사무소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부탁할 예정이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어떤 마을 단체가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고 약간 그런데 홍보하니까 관심을 나타내는 분은 몇 분 지금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 단체는 그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테러에 한옥고가 그걸 해가지고 좀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수익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수익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3년 이후에는 더 좋은, 더 질 높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고 일단 10년 정도는 그 무상으로 대우받는 걸로 하고 있고 위탁자는 3년마다 이렇게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러 마을 좀 실패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 마을 공동체에서 하다가 그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걸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고 해상사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무관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부북에 그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마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제가 한 3년은 친구들하고 매년 숙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3년 정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관광 콘텐츠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때가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도 한 10년 정도를 약속을 하고 이제 무상 위탁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 고가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 고가를 할 때 같이 만들었던 치즈 스쿨 거기는 지금 현재도 그 부산이나 이런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관광버스가 계속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지금 그 마을 입구만 이렇게 한옥은 거의가 자기들 개인 재산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입구에 만드는 그 치즈에서 그런 집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본 건 없습니다만은 이와 유사한 어떤 그 빈집이나 그 오래된 집을 이렇게 수리해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그 치즈 마을도 이렇게 막 돌아다보고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을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저 여기에 지금 보면 3년간 위탁을 한다는데 위탁해가지고 운영의 효과라든지 실적이 놀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전혀 효과나 실적이 없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전환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최초에 그 위탁한 시점에는 저희들이 밀양시 어떤 홍보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고 그 관광 상품으로 서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년간 일단 무상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간 어쨌든 그걸 풀을 베고 이게 간혹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치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없도록 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부북에는 그 우려하셨던 것들이 어땠었냐면 그 소유주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숙박을 접수를 받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숙박을 할 때 아래치를 빌릴 때는 5만 원이고 전체를 빌릴 때는 10만 원을 주고 제가 숙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10만 원을 받아봤자 사람을 들여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때 말이 이제 시에서 나오는 말은 그 숙박 접수가 안 됐는데도 문의를 하면 숙박 다 찼다하고 숙박을 받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그 10년, 15년 전에 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밀양시가 10년간 무상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우려하는 대로 정말 인기가 없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저희들 모든 관광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한옥을 다 수리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져서 그걸 지금 동의를 하고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본의원이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걱정스러운 면에서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예산 1억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들여서 들여온 그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뭐 설명하셨는데 그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운영비 지출을 다 하고 거기 나오는 수익은 또 거기서 다 자기네들 수익을 잡아가고 그리 한다 하니까 우리 시는 무조건 그냥 예산 지원만 해주는 걸로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인건비는 그게 지금 고가다 보니까 풀이 마당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시멘트가 아니고 거의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풀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최저의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 청소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그 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거는 최소로 필요한 그 환경정비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민간위탁 동의가 됐을 때에 우리 시가 잘 관리하고요. 지도 점검하고 해서 또 관광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들인 만큼의 좀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밀양시에 와서 자고 또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가고 하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최단기 의원님이 그 말씀대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목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받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은 입찰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어떤 관광 컨텐츠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관광 컨텐츠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님들 외부 심사위원들 위촉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밀양에서 맡고 그냥 관광 활성화가 될 방향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할 예정이지 저희들이 뭐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입찰을 받지는
않고 사업 계획, 컨텐츠에 대한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들은 잃는 게 없으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밀양역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맡기더라도 그 입찰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입찰 금액을 받아서 이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지금 내년에는 당장 3월부터 한다 해서 8월밖에 안 되지만은 이 방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했는데 방의 숫자만 하더라도 그 해산서원 7개, 24개 방이 있는데 5만 원씩만 받고 뭐 이렇게 이용률이 연 50%만 돌아가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그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일단은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한 상태고 하니 한옥 체험 위주로 일단 운영을 좀 해보고 미비점이나 이래 하면 보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그 뜻이 잘 반영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운영 때도 열심히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 지적과장 주영홍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497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조례 6조 지원 사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특이 민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이 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지원 기준 수립과 지원 신청 서식 및 지원 신청에 따른 불이익 금지 내용 추가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원 근거에 따라서 25년도 본 예산에 2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186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6항 밀양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준성입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9-498호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특례 등 조례 위임 규정과 다자녀 가구 정의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증가 시책을 확대 신설하여 혼인장려 및 전입 확대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18조에서 제20조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2조, 제14조에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혼인장려를 위해 결혼장려금 시책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 안 제14조까지는 전입군인지원금 폐지와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입지원 시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별표에서 정한 전입지원 시책 중 전입지원금 및 종량제 봉투 신청 기간을 현행 전입일로부터 6개월에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신청 기간을 확대했으며 전입자 종량제 봉투는 현행 세대당 400리터 지급에서 한 명당 400리터 지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입 군인 지원금은 상남면 소재 5870 부대 훈련장 이전으로 대상자가 없어 폐지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의안 201페이지 거기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제19조 거기 문화강화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보면은 시장은 법제 거기 25조 3항인데 15조 3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 196쪽에 거기 보시면 법 거기 제19조에 보면 거기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 제4항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5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거기 수정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신중하게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